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확실히 우리 증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일정도 없고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쉴 새 없이 올라왔던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는 파란불 켜면서 지금 2,500선이 약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코스닥도 같이 파란불 켜고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장인데 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방산주와 조선주가 그래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도 저희가 오늘장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아플 땐 병원 가고, 그리고 화재 났을 땐 119 종목 고민은 이 두 분이죠. 여기 있죠. 네, 두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멘트 들으니까 네. 더 든든해지네요. 그런가요? 네,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타이색이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좋아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오늘 얘기가 벌써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오늘장의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K방산으로 1라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말을 꺼냈을 정도로 방산주의 활약이 올해 대단한데요. 5년 만에 최대 이름을 기록한 현대 로템과 함께 방산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한국항공우주가 맞붙는 1라운드 대결을 잠시 후에 펼쳐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조선 대장주 현대중공업과 조선 기자재주죠. 한국카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지원책 추진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카본은 LNG선 수주 업황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네요.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두 종목 간의 승자는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요새 뜨겁게 달아오르는 폐배터리주들로 묶어봤습니다. 그것도 대형 루키들이죠. 얼마 전 상장한 세비켄과 성일하이텍인데요. 자, 오늘장 두 종목 모두 상장 후 최고 주가를 찍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꽤나 달면서 시들해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 루키들의 대결, 그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에너지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정유화학 관련주에서는 SOE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 호조로 판가 인상과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SOE는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또 원유 수요 기대감이 회복되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에너지 관련주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8강의 대진표 확인을 해봤습니다. 1라운드는 보시다시피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의 대결로 맞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대진표 종목 대결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얘기 좀 꺼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켜보시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반도체 이야기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반도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느냐 네.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참 답답한 저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요. 자, 그런데 연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솟구치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그 이후로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호 전문가님, 네. 좀 헷갈립니다. 반도체주 지금 담아라, 아니다, 지금은 피해라,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반도체 업황 안에서도 이 매크로 환경을 좀 보자면 지금 기판 업체들은 실적과 같이 동반해서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릴 때 자동차 업종 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을 보거나 그 폐배터리 쪽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일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 그러한 이유로 지금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감소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램에 대한 공급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가 상승함으로써 기존의 그런 기업들 이미 지금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네.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새로 누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어찌됐든 커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뭐 산업군에 다 쓰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신사업이든 기존 산업이든 이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예. 이 쌀이 없으면은 다들 굶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산업도 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근간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캐파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업황에 대해서 사이클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그런 재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수급이 늘어나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종식이 될 때 반도체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지금 디램 가격의 그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락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램의 공급사들은 이제 수익성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펙스의 예. 그런 수준 정도는 결국에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고 부분부터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된 이후에 기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공급 업체들의 그런 투자가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질 것이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전문가님 또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저점 매수 시기에 또 매집을 하자 이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바닥이 어딘지는 네.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탈출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 삼성전자에 많이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8층, 9층, 뭐 7층까지도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제 올라간다 말 나온 게 언제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적금 대신에 넣듯이 그냥 매일 넣으면 된다. 예. 그냥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너무나 뻔한 말이고 네. 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뭐 매집을 계속해서 그냥 한 번에 막 이렇게 넣으려고 타이밍을 네. 재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적금 대신에 넣어 놓으면은 어차피 네. 배당 나오면서 배당 받으면서 평단가 계속 낮추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다만 그런 기준 없이 길게 가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접근했다가는 네, 맞습니다. 소외감을 굉장히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고통 엄청 받죠. 예. 네. 지금이 바닥인 줄 알고 반등을 기다리고 넣었는데 더 이제 막 우층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또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삼성전자에 이렇게 물량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 달에 월급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지고 적금 예. 들듯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뭐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제품의 증가도 이 반도체 쪽으로도 업황에 도움을 줄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장 증설 부분도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들이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같이 살아나야 될 네. 텐데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 타이밍,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도 네.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하반기까지는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피하고 싶은 게 네. 아직 반도체 아니다. 업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되게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가 필요하죠. 네. 근데 미국은 펠리스가 원래 설계에 기본을 둔 나라예요. 네. 그 장벽은 되게 높습니다. 네. 반도체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입니다. 네. 제조인데 대만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장비와 소재 부분은 일본이 거의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 캐파일지 보면 확장성을 하려면 소재 장비 쪽으로 많이 좀 키워져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장벽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는 기업들, 아까 말했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쪽으로 이제 확장성, 업종 다양성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웬만한 다양한 업종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이게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정했을 때 지금 진입을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 보고요. 저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지금 주가도 많이 바닥으로 많이 몰리고 했지만 근데 일부분인데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가겠지만 크게 이렇게 상승폭은 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이번에 많이 이익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업적 이미지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입니다. 올해 지금마다 한 9조 이상 나올 거라고 지금 일단은 가이던스가 다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캐파지만 그렇다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보편적인 예를 들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성장 가치, 내재 가치 높으나 주가는 그냥 계속 제자리에 아니면 또 하락폭에 움직인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주식 투자 위주가 아니라 투자 위주성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좀 시각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중장기로 가지 않고 누가 중장기로 지금 이 시장에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보다 다양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종목들을 오히려 선택하시기 낫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체적인 종목대를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증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한번 승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방산주들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현대, 롯템 대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 맞붙는 대결이거든요. 자, 여러분 선택 기다려 보겠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전문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오늘 종목 다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허. 좋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백화점에 걸리는 신상을 중에 뭐 고를 거냐 그 차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좋은데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 좋은데 예. 주가하고 지역 발전까지는 저는 고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겠네요. 저기 남쪽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역 알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관심 많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우리 김영호 김영호 전문가. 전문가님. 네, 뭐 저 지역 발전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저는 한국항공우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사천에 뭐 있는 거 아니죠? 자, 한국항공우주를 둘 다 골라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이 종목이 사각으로 올라가겠고요. 현대 롯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사실 두 종목 모두 주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네. 올라가 네. 있는 상황인데 이 승부를 가르는 요인 아무래도 이 우주항공도 같이 끼고 있다는 요인일까요? 아니요, 저는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현대차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현대차가 전 세계 탑3의 판매량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또 미국에서 전기차가 돼서 또 악재를 맞다가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못하도 전차는 잘 팔아요. 같은 차는 차야 돼. 차는 잘 팔면 되는데. 기 하나가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그 재밌는 거는 뭐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대한민국 전차 이거 탱크 숫자가 3,00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전 몰랐는데. 판매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팔어. 그러니까 지금 쌀집에 쌀은 많은데 자기들은 보리밥 먹고 있는 그 경우에 네. 국내 이번에 그럼 천대 그 얘기로 엄청난 거예요. 예, 그렇죠. 아이고, 엄청난 거죠. 국내 3,000대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차 국가는 아닙니다. 전차는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네.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전차 대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향후에 지금 이제 2024년, 3년 이후로는 또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이제 북유럽 쪽에서도 또 강하게 또 우리한테 러브콜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들이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차로 끝나는 건 전차, 전기차, 뭐 기름차 다 만드니까 네. 아무튼 저는 괜찮다고 봐지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찌 보면 이 들어가서 단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중장기 sektor도 상당히 좀 저는 좋은 이렇게 포지션에 지금 잡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호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역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도요다라는 기업도 일본의 그 자동차 기업이 하나 들어가서 그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울산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도시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우주 섹터가 들어가서 그 하나의 도시를 만든 사천이라든지 도시를 만든 자체는 네. 대단한 어찌 보면 파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주택 부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교, 일자리, 그 다음에 모든 쇼핑센터, 모든 삶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예. 변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주가뿐만 그렇죠. 아니라 모든 게 좋고 실제 제가 사천 놀러 가봤는데 네. 거기서 지역에서 그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이름이 옛날에 삼천포 삼천포였습니다. 사천삼 이름이 개명됐는데 네. 아무튼 그 지역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이 박사가 제일 많은 회사는 제가 단일
회사 중에는 이 회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명, 한 3분의 1이 다 박사랍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기술 엔진의 메커니즘을 최고의 고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이 엘리트 어찌 보면 기업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국가 산업의 기초적인 일단은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뭐 10만원이 가든 3만원이 가든 주가의 배로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트렌드에 계속 같이 함께 묻어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이 8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의 어찌 보면 최고의 트렌드의 오호.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이 3년, 4년, 5년 후에도 이 종목 중에 분명히 도태되거나 시장 흐름에 좀 도태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항공우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건 하셨는데 아니래요. 네, 저- 어떤 의미가 저 있으실까요? 지역 발전까지 생각을 못 네.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사천을 잘 이렇게 안 가거든요. 저도 네, 한번 근처를 가봤어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훈련소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오. 네, 이렇게 공기의 흐름도 잘 느끼지 않으려고 거기 근처도 안 지나갑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건 이유가 아니고 제가 TMI였네요. 네, TMI였죠. 네. 근데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단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 현대로템은 이제 현대 자동차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사업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전차 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네. 네. 그 현대차에서 그렇게 크게 수익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대한 그런 단일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또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현대로템도 물론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폴란드와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지만 이 폴란드의 이런 수출들이 한번 이어지면은 유럽에서도 또 한번 러브콜이 또 한번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네. 확률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현대로템도 지금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하반기 때는 뭔가 방산에 대한 그런 움직임 자체, 흐름 자체가 이 경기 침체와는 좀 무관한 섹터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특별한 이슈 때문에 또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저는 더 치중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우주항공 섹터 나중에 우리 산업을 미래에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은 무언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미래 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미래 산업도 아닐 것 같아요. 2030년 안에는 뭔가 유의미한 뭔가 그런 일들, 이벤트들이 굉장히 우주항공 쪽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뭔가를 우주항공 쪽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분명히 받쳐줘야 된다.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들 그 예. 우주항공에 대한 박사들이 여기에 거의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고급 인력의 밀도가 네.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항공우주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으로 성장성을 보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가성비 좋은 K방산 쪽으로도 저는 지금, 전쟁 이후에 그 부족해진 군사 물품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 항공우주의 그런, 전화가, 불티이 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한국항공우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보겠습니다. 역시 한국항공우주의 네. 인기 탁월하네요. 69% 가져갔고요. 이 종목이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로템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로템은 가격 목표가 29,000원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거래량 나오고 나서 그 거래량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모멘텀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보시되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빠른 순줄도 저는 감행해야 된다는 점, 그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로템 2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뭐 괜찮을까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데 비중을 네. 그렇게 높게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모멘텀이 이미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요. 비중 조절은 항상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현대로템 29,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조선으로 묶어봤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들 수주 싹쓸이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괜찮지만 문제는 조선 기자재주들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52주 신고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국화본 대 현대중공업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일단 두 종목이 사이즈 차이도 나고 조선이냐, 조선 기자재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맞죠.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그러게요. 고민되네요. 기자재가 너무 강하던데요, 지금. 네. 한국화본도 저번에 이상형 월드컵 그 나오고 나서 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손쓸 수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현대중공업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조선을 많이 합니다. 네. 항상 분석 많이 해주셨잖아요. 조선 많이 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죠. 좋은데 사이드도 달라. 당연히 앞에 김용준 네. 원장님 맞지만 조선은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대금 결제 방식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보통 60, 80% 이렇게 받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방식인데 공정도 5개 또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살 때처럼 이렇게 바로 내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대출에 대한 어찌 보면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흐름에도 상당히 민감해요. 그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네.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라리 거기에 있는 기자재가 한국화본으로. 네. 기자재가 낫다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께서는 한국화본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기자재주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현대중공업인가요? 좀 적자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은 이제 결국 기대감 때문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LNG선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주를 싹쓸이 해오면서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중공업 즉 조선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브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화보처럼 이제 본행제 업체들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현대중공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나머지 그런 부품 업체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주가의 변동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한국화본이 더 뛰어나는 모습 보여주겠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의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 정도는 지금 재료로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3분기부터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항상 이제 실적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차트가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라고. 가장 그때 주목을 받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현대 중공업이 그래도 조선사 중에는 뭐 수주 잔고라든지 아니면 재무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현대중공업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사실 요즘에 뭐 피팅 밸브 이쪽 이제 형제들부터 해서 네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동성 주가 화이트부터 상승률을 시작해서 어떻게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조선의 기자재 중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LNG 선에 대한 네. 이제 수요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을 왜 좀 조심 있게 봐야 되냐면 이 내가 배를 갖다가 일단 진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내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어찌 보면 리스크가 엄청 큰 게 조선의 어찌 보면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결제 방식하는 대금 실은 최종 단계를 좀 개선하지 않으면 조선이 우리가 받을 수 어찌 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자재라든지 하청 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완성된 어찌 보면 조선사들이 필요한 만큼의 공급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워낙 다이가 크고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에 관련된 건 상당히 좀 민감해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에서 많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률도 정상화가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좀 그다지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2분기 실적이.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가이던스적인 부분도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부분에 들어간 건 대부분 다 원자재, 자재 부분이 상당히 워낙 많이 들어가는 좀 부분이라 보니까 기술력보다는 어찌 보면 원자재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원자재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겠네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결제 부분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헤비테일 방식 이 다 5개 헤비테일 방식이 조금 바뀌지 않는다면 예. 조선은 많이 받을수록 손해가 많은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건 이익이 네. 안 나는 경우가 남겨먹는 있어요. 구조가 아니고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대우 조선해양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농성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면 며칠만 나눠보면 네. 3천억 뭐 몇천억 정도는 완전 거의 완전 적자를 내버리죠. 손실이 그렇게 빨리 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경쟁 싸움인데 이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일단은 지금 오는 시점이 이제 2, 3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진짜 긴장하면서 봐야 될 업황 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사 이거 관련 종목들은 네. 오히려 중소형 작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함께 보는 게 좀 이렇게 길게 네. 보는 입장에서 네. 좀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4강 진출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주시죠. 자, 어떻습니까? 오, 네. 헌중꼭 이런 채팅창에 네. 댓글이 많았는데 네. 역시 현대중공업이 많이 가져가네요. 62% 득표를 했고요. 바로 현대중공업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그 줄임말 중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죠. 네, 어제도 나왔던 말인데 네. 조선주 시청자분들 역시나 좀 큰 종목에 손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한국화분 관련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알아볼까요? 뭐 한국 가본 같은 경우에 한 우리 집 많이 한 4번 나왔을 겁니다. 동종 파이터가 맨날 네. 붙어갖고 동사한테 맨날 지고 한국 가보만 이겼는데. 오늘도 서럽네요. 예. 참. 근데 이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게 지금도 3.4% 올랐는데 지금 15,200원인데 이 그냥 계속 끝없이 그냥 치고 올라가니까 어제 뭐 숨어 있는 내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카본적 글라스라든지 LNG 이제 단열 패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17,000원까지도 보고 더 이상도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예. 가면 갈수록. 아,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약간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이거는 언제 들어갈지 모를 정도의 지금 눌림목이 언제 돌도 모를 네. 정도의 지금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냥 관심 올해 못 사면 내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네. 좋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본 지속적인 상승세 얘기 말씀해 주시면서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은요, 요즘 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그것도 새로 상장된 종목들 화제 중심에 서 있죠.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상장 후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가 말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다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조금 무게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게 아, 차이 그런가요? 나는 겁니다. 어째 보면 네. 제일 핫한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제일 걸려있는 마네킹에 한 벌 사이즈 없으면 못 사있는 어째 보면 뭐 최고의 두 개 종목이 나왔다고 저는 여기서 봐지는데요. 미인주 있다고 보시나요? 미인주는 대봐야 하는 거죠. 왜냐면 오늘 8개 종목 자체가 워낙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책임은 저는 신상보다는 이렇게 앞에 김용호 전문처럼 한결같은 저는 폴로 같은 스타일. 10인데도 20인데도 깨끗하게 입으면 몰라. 그런 종목이 좋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어떤 둘 종목이죠? 중에는 뭘까요? 저는 세비캣. 깜짝 놀랐습니다. 세비캣.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네. 자, 세비캠이 왜 깜짝 놀랐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우 전문가님은 네.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폐배터리 참 좋아하는데요. 예. 저는 성일아이텍을 고르겠습니다. 네. 무슨 대사 같았어요. 자, 성일아이텍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세비캠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신 거죠? 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장하면 요즘에 IPO들이 상장하면 거의 바닥을 치르기 정석인데 맞아요. 네, 그렇죠. 30% 상한감 쳤죠. 예. 거기다가 한 뭐 조정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거 지금 보고. 오늘 10만원 뚫었나요? 네. 아니요,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시총 보니까 시총 계산이 5천억까지도 올랐거든요. 네, 다시 맞아요. 좀 떨어졌는데 제가 이걸 한 2, 3분 정도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폐배터리라면 관련 업체라든지 관련 종목에만 이렇게 좀 치우치는데 이 사실은 이게 산업재예요. 네. 산업재고 우리 폐기물 관리 이 섹터거든요. 이 두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의 어디 보면 섹터 종목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업황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이 지금 폐배터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긴장하면서 봐야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홀딩스가 있고요. 예. 욕 같아요. 다이세키라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다이세키. 네. 다이세키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 네. 그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 이제 메이저먼트하고 이제 리퍼블릭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예. 그는 나라마다 그게 다 있는데 다 고밸류예요. 밸류가 업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일본과 우리만 저밸류고 어허. 평점 자체가 낮아요. 오, 예.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오픈되지 않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성일하이텍이 무섭게 올라와서 전 세계 시장,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전 각국에 이제 들어가서 공장을 들으면서
건재와 습지를 같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회사예요. 예. 근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상장하지 않고 꾸준히 향기를 가져왔는데 이건 태양광과 연결돼요. 어우, 태양광. 30년 됐어요. 네. 30년 기업 자체는 예. 30대죠. 상장 어제 했다고 어제 회사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새마을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년 된 기업도 언제죠, 많아요. 네. 100년 된 기업도 많고 예. 외국 가면 뭐 몇백 년 된 기업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앞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다시피 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아무튼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에 좀 무게를 네, 주고 네. 싶어요. 성장성이라는 것은 기업적 가치로 봤을 때 계속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이어나가는데 제가 항상 이 폐배터리를 별로 그다지 크게 좋게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가 만들고 10년, 20년 후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네. 생각해보니까 느끼 아니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도요다에 해주셨어요. 보면 이제 프리우스라는 차가 있어요. 예. 하이브리드 차. 지금 그게 지금 계속 이제 건전지가 이제 안에 폐 전전지가 나오면서 그걸 네. 처리해야 돼요. 네. 그게 차 나온 지가 한 15년, 20년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전기차만 생각해 버리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간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멀다. 아니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 보면 하나의 진짜 텐베거에 어찌 보면 상징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한국은 일단 2차 전지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예. 도시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SK온부터 시작해갖고 삼성 SDI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고밸류를 보이냐면 미국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예. 처리하기 때문에 밸류가 높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주가부터 시작하고 더 저점이라 좀 봐지기 때문에 지금이 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 더 비싸고 지금이 싼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생각 있을 때 진입하시면 이거는 긴 중장기 시각으로 가져가서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답니다. 네, 두 종목 답니다. 그 중에 네. 그렇지만 세비캠이 조금 더 미다라는 거. 조정이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잠깐 떨어졌는데 이 기세 때문에. 기세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비캠과 성일아이 둘 다 극찬을 해주셨는데 김영호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쪽은 예.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는 결국에 이 포인트, 주식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데 예. 결국에 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밸류 체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든 이후에 그 폐배터리를 그대로 이제 그냥 소모재로서 이게 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다시 활용을 해서 사용한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원가에 대한 절감,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길을 쓰고 이 밸류체인, 수직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소재,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폐배터리, 그리고 다시 회수해서 다시 소재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폐배터리 시장이 나중에 600조까지 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캐파가 커짐에 따라서 사실 성일하이텍이든 세비캠이든 둘 다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네. 거죠. 네, 특히 이제 성일하이텍을 제가 고른 이유는 물론 세비캠이라는 회사 이제 LG화학과 엮여서 지금 그런 MOU 체결까지 지금 간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성일하이텍은 오늘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일하이텍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지금 전기차 쪽도 지금 이 미국의 최근에 현대차에 지금 세제 혜택 안 들어간다 해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성일하이텍 폐배터리조차도 미국에서는 자국화 시킬 거란 말이죠. 자국 수주를 계속해서 이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일하이텍도 미국 공장에서 이런 폐배터리 재련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이 성일하이텍은 앞으로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주시죠. 자, 네, 결과는요. 과연- 성일하이텍이 압도적인데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가뿐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77% 득표했고요. 바로 성일하이텍을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비캠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이 두 종목은 워낙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누가 좋게 나쁘다는 그 뜻은 없습니다. 그만큼 네. 다 두 개 좋습니다. 근데 세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둘 다 상장이지만 태양광 배터리하고 일단 자원순환에 관련된 핵심 솔루션이 일단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저는 계속 한번 꾸준히 한번 가셨으면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에너지 대 구에너지의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양광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대 국제유가와 함께 움직이는 S-오일의 대결입니다. 그 승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저는 굴을 좋아합니다. S-오일. S-오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방금 뭐를 좋아하신다? 굴을 좋아하신대요. 옛날 걸 좋아하신대요. 아, 네. 저는 신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 네, 솔루션. 알겠습니다. 승부 대결. 삼양라면과 신라면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S-오일로 가주신 이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지금 뭐 에너지 관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 강대국 대통령들이 어찌 보면 뭐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화시키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에너지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초점을 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가가 지금 80불이는 100불이는 의미는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래요. 러시아는 지금 어디다 수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원유를 어디로 가요?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갑니다.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 낮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워낙 자기보다 더 적게 싸게 들어오니까 가지고 와서 정제해서 자기 자국 쓰고 자기가 끄집어내는 네. 그런 수출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이게 냉전 시대, 에너지 냉전 시대가 지금 돌입했다고 좀 봐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제 구조를 가지고 마진을 놓는 건데 예.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제 마진이 30%였다가 지금 거의 10분에까지 완전 떨어지는데 그는 항공유 마진적인 부분이 조금 컸고요. 원래 네. 싱가포르는 항공유를 기존적으로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럴당 한 보통 한 5불, 6불 정도로 이렇게 수익만 돼도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이제 한 5불, 6불로 한 20%까지, 20달러 이상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S-오일이 차후에 뭐 유가에 상관이 없이 예. 계속 네. 일단은 성장적인 부분에서 좀 크게 봐지고 이익 마진, 그 다음 배당 네. 마진에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섹터에서 지금 시점에서도 예. 끝까지 가요. 이 종목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구가 어찌 보면 네,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렇죠. 신을 네. 어찌 보면 예쁘게 만든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명호 전문가님 네. 항상 신재생 에너지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골라주신 거죠? 네, 어제도 네. 제가 투자신에서 태양광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태양광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원자력, 풍력 그리고 뭐 수소까지 합쳐서 본다면 그나마 지금 단기적으로 신재생 쪽으로 대응을 그러니까 빠르게 건설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태양광 쪽이라고 일단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그 OCI 그리고 네. 이제 모듈 쪽으로는 하나솔루션 이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모멘텀이 현대 쪽으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아져 원유 있어요. 원유의 급등락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상승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원래는 원유의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산업 전체적으로 침체기이기 때문에 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유 자체가 많이 쓰이지 않을 거라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90달러를 또 이상으로 늘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S-오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자리 잡더라도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많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선택이 어땠을까요? 네. 아, 태양광. 역시 신재생의 그러네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1% 득표를 하게 되면서 가뿐한 승리를 가져가고요.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구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골라주셨네요. 왜냐면 네. 시장은 신상을 원하니까요. 예. 네. 근데 S-오일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채취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정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가에 나오는 마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럴당 마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 보고요. 네. 수요에 따라서 일단은 마진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고 S-오일도 좋지만 저는 목표가를 지금 12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약간 주춤하는 느낌 들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 아직도 모멘텀 살아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는 방산주와 조선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묵직한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의 대표 주자죠.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바다와 우주 어디로 갈까요? 지금부터 그 대결을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 네, 우주로 가겠습니다. 역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네, 의견이었고요. 공군 출신데. 네. 저는 우주까지 싫고, 좀 센데요, 요즘. 괜찮은데요? 저는 우주까지는 필요 없고, 네. 항공까지만 가겠습니다. 가라앉히시는 겁니까? 아니, 항공까지만 가겠습니다.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가 잘못 싫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주까지 네. 싫다. 네. 최일호 전문가께서도 한국항공우주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조선보다 방산 항공우주로 가주신 이유는요? 뭐 제가 물론 비행장에서 이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그 비행기들을 보고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어차피 이 완제기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와 있고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밸류가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항공 쪽, 우주 쪽을 저는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저는 30년 안에 이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항공의 발전이 좀 어마하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산업이 흘러왔던 그런 속도도 본다면 저는 충분히 30년 안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달 쪽이라든지 아니면 화성 쪽에 예. 뭔가 이벤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에는 여기를 후속주자로 따라가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결국에 실적은 지금 FA50이라든지 이쪽 완제기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과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역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주들 남겨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점. 뭐 세계 뭐 수주 1위 무슨 뭐 1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또 어찌 보면 노사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조선이 지금 한 10년 동안 정체기를 맞았다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좀 약간 우려와 격려와 여러 가지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일단 우리나라의 조선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선은 일단 계속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또 우리가 또 로켓 쏘는 나라 아닙니까? 기술력이 네. 있죠. 기술력이 있고 30만 개의 부품을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네. 박사들이 만드는 거지. 그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0.01mm 오차만 있다더라도 소재를 잘못 쓰더라도 그건 올라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될 정도니까 네. 우리의 기술이 이제 한번 이제 전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 자체만 그렇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항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쏘으로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와서 이제 공항에 와서 좀 쏴보려고 돈 받고 쏴주고 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저궤도 위성 관련 업종들 뭐 라이다 레이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업체 부품 회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어째 항공우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관되어 있는 또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예. 그 종목들이 사실 어찌 보면 삐스를 발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모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군요. 그러네요. 아주 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83% 득표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 확실하게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현대중공업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알아볼까요? 현대중공업 15만 원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네.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선에 대한 그런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면 그럼 저항 때는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딱 15만 원까지만 보고 다음 사이클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폐배터리와 태양광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 대단히 기대를 받고 있는 두 종목군의 대결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성일하이텍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성일하이텍 대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진짜 어려운데요. 네. 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일단은 태양광은 일단 조금 약간 약해질 저점 것이다. 약해질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현대솔루션이 계속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표면적인 거 봤을 때는 폐배터리가 저는 더 우세하다 보고 더 시장도 크고 당연히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될 어찌 보면 세계 3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한번 기회해서 저는 일단 폐배터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골라주셨고요. 네. 자, 김명호 김명호 전문가님, 예. 두 종목 다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의 크기를 봤을 때 저는 성일하이텍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의견 일치가 좀 됐습니다. 성일하이텍 골라주셨고요.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최일호 전문가님, 네. 성일하이텍이 나은 이유 간단히 좀 핵심 짚어주시죠. 자, 일단 폐바테는 리사이클에 관련된 업종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겠죠. 그다음 일본이겠죠. 한국이겠죠. 잘 사는 나라들, 땅 큰 나라들은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면 갈수록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들이 폐차되거나 그걸 이제 교체되기 시기가 되면 그걸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네. 일본과 한국, 중국하고 딱 네 나라가 거의 뭐 독과점인 줄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아사히 홀딩스라든지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고밸류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것들이 높게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걸 했을 때 수익적인 구간은 별로 많이 안 나와 해서 국내가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고 새로 시작한 또 종목들이다 보니까 저 성일하이텍이 또 건식과 습식도 이 안에 재질을 다시 이렇게 분해시키는 기술을 또 제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네. 대장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또 간 있게 시키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일단은 할 수 있게 먼저 우리 옷 만드는 것처럼 OEM 네. 그런 뭐 회사들처럼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성일아이템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의류 시장이 이제 60, 70년 때 해외 나가서 이렇게 옷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폐배터리 시장이 오히려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해외 가서 재봉틀을 가져간 가서 옷 만드는 것처럼 네. 또 한세실업같이 이런 것처럼 봐지고요. 저는 일단은 SK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삼성 SDI도 지금 성일하이텍하고 세비킴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차를 팔면서 그 동네 공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장 크게 생각하고 성일하이텍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폐배터리 쪽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성, 이 캐파에 대한 성장성이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똑같이 네.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의 이제 리사이클 그리고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 시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그 성일하이텍이 기술력에서 그런 부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동일 거의 선상에 네. 위치해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을 진출한다면 그 밸류를 분명히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 폐배터리 기업이 있다는 거를 투자자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성일하이텍 두 분의 선택이 역시나 폐배터리로 좀 모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 와, 이렇게 네. 박빙이네요. 성일하이텍 그러네요. 50%, 현대에너지솔루션 50%, 동일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종목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전문가 두 분의 선택이 성일하이텍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종목을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현대에너지솔루션 관해서는 김명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목표가 6만 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도 좀 모멘텀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목표가 6만 원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투자 잘 하시라고 응원 주셨네요. 네,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두 종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은 방산주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일라이트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상당히 최고 주가를 찍은 오늘장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더 나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부터 그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폐배터리로 쭉쭉 밀고 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또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이 8종목이 너무 다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뭐 굳이 고른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항공우주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은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 그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자, 네. 김영호 전문가님 역시 폐배터리가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네.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원자재를 가져가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예.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는 성일하이텍이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라인을 구축을 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자동차, 현대차, 기아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차만 활용을 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습식 재련이 가능한, 추출을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세비킴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성일하이텍이 아무래도 이 생산 능력에서 좀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고 업력도 이제 한 2008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장 보니까 지금 거의 네. 하락 전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니까 조금 위태롭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우려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트라는 거를 네. 보시면 이제 오늘 만약에 움직임이 네. 없었으면은 좋은 차트로 여겨졌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공장 투자건으로 인해서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예.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빨리 수익 봐야 되겠다. 네, 많은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전일의 종가를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네.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성일하이텍 말고 한국항공우주를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폐배터리는 내년이고 모레고 계속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계속 커져 나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진입장벽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든지 차를 만드는 회사,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관련 회사를 위주로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건 불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위산업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어찌 보면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일정한 매출과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공우주가 왜 성장성이 강하냐면 미국과 한국의 소파 개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남북을 같이 분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다는 건 옛날에는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네. 지금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우리가 산악 지역이 70%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기술이 워낙 좋아요. 네. 엔진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국토가 좁으면서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내전이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이게 중남미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KF-21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고 실제로 예.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계속 타진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보잉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또 기체적인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또 캐시카우가 또 나오는 부분도 많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는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평가다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아니라 보는 게 비행기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1, 2억짜리가 아니고 수천억짜리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게는 조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볼 수 없는 어찌 보면 단위가 나온다고 사실 아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이 종목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종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으니까요. 오늘장 최고의 비주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렸습니다.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야, 한국항공우주가 압도적인 승리를 그러네요. 하게 됐습니다. 79%대 21%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네. 자, 약간은 의외의 선택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 은사이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가 배배터리 성일하이텍이라는 루키를 누르고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네, 성일하이텍은 목표가 12만 원 일단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밸류의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많이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비중을 넣기보다는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예. 좋은 결과 있을 그런 산업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꾸준히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죠. 한국항공우주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까요? 사실 오늘 다 8개 종목 다 민주예요. 네. 그래서 사실 현 한국항공우주가 어떻게 한번 올라왔는데 지역사회 발전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예. 목표 주가 어떻습니까? 예, 목표 주가는 일단은 좀 6만 5천 원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파동에서 조금씩 저점 쪽도 다시 올라간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봐주면 되고요. 네. 일단은 길게 보십시오. 일단 이 종목은 네. 절대로 우리 시청자나 투자자분들에게 일단은 실망을 시키지 않을 종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강한 믿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 그리고 6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는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가 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공방 있지 않으신가요? 고마워. 따로 방송만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방송만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